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군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대학 입시를 치르는 고등학교 2학년 수험생들 함께 자리하는 시간이 됩니다. 저는 김용군 입시전략연구소와 이천총설 기숙학원 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2023학년도는 지금 현재도 수시에 지원에 매진하고 있는 고3 수험생, 고3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입시의 전반적인 형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내년도 2023학년도 입시를 우리 2학년 수험생들은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제 모집 정원의 변화인데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당국에서 정시 위주의 지금 정책을 펴왔죠. 그래서 기본은 이제 정시를 30% 이상으로 유지하기를 희망했지만 역시 대학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시가 24.3%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수시가 75.7%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2021학년도 같은 경우는 77%를 유지했죠. 그래서 수시가 좀 줄고 정시가 늘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치른 2023학년도는 지금 표에서 보시듯이 다시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시가 22%, 수시가 78%가 됩니다. 이것은 수능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라도 일단은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정시를 치르기 이전에 수시 쪽에 먼저 준비를 해서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서 거기서 만약에 안 됐을 때 차선의 전략으로다가 정시를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지금 필수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대학 같은 경우가 1에서 3등급까지는 이제 만점을 주고 있고 4등급 이하부터 등급당 점수차가 아주 조금씩 나죠. 0.4점씩 차이가 나고 고려대 연세대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문계는 4등급 정도, 자연계는 5등급 이내만 들면은 만점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등급 간 점수 차가 소수점대에서 벌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능이 영어와 제2외국어 한문이 절대평가제로 실시됐는데 이건 2022학년부터 새롭게 도입이 됐죠. 우리가 치르는 2023학년도 수능은 11월 17일 날 시행이 돼서 이 고3 학생들 수능보다 하루가 이제 당겨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2023학년도에 현재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새로운 대입제도에서의 제일 큰 특징은 현재 서울에서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인원은 40%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시가 60%, 정시가 40%. 그래서 전국적인 통계하고는 좀 다르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중상위권이나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는 수험생들은 서울에 있는 서울 소재 대학들을 타겟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수시 60%, 정시 40%.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예년에 입시에서도 봤듯이 수시에서 거의 한 5%에서 10% 정도가 등록을 안 하고 그 인원이 이제 정시로 넘어와서 수시 대 정시의 인원이 약 50대 50으로 절반을 모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외 제2외국어 한문이 이제 절대평가 도입된다고 앞에서도 이제 살펴봤는데 지금 2023학년도에는 역시 교사의 추천서는 수시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소개서만이 유지되고 있고 2022학년도에 이어서 EBS 연계율이 50%로 축소 유지됐죠. 현재 6월과 9월 달에 2022학년도 수험생들이 치렀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영어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수능에서 1등급을 받았던 그런 비율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이번에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어도 수시에서의 최저 등급을 맞추고 또 정시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에서의 큰 역할을 하는데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수능 과목은 계열 구분 없이 선택하는 것이 2022학년도고 동일하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2021학년도고 2022, 2023학년도 우리는 이제 2023이니까 직접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자, 작년 2021학년도하고 내년도 2023학년도를 비교해보면은 정시에서는 수능 전형이 이제 확대 유도됐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30% 이상을 반드시 모집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는 교육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연계시켜갖고 하고 있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서는 16개 대학이 40%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의 최저 학력 기준은 그대로 이제 대학의 자율인데 이 최저 학력 기준이 영어가 예년보다 좋은 등급을 받기가 좀 어려워진 만큼 최저를 맞추는 것이 하나의 관건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가 제2외국어 한문이 추가됐죠. 또 EBS 연계 비율이 50%가 됨으로써 수능에서 간접 연계되는 그런 비율이 축소됐습니다. 즉 영어의 난이도 상승이 이제 크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기재 개선은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일단 2023학년도까지는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서식이 이제 간소화됐는데 여기에 이제 2024학년도에는 추천서와 더불어서 소개서까지 아예 없어집니다. 그리고 교사의 추천서는 이번 2022학년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자, 2023학년도 우리 수능의 변경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좀 살펴보시죠. 작년, 즉 2022학년도 이번 고3 학생들하고 2023학년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국어와 수학이 이제 공통 과목이고 선택 과목으로 이제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75대 25%. 그래서 이 어떤 과목을 국어 수학에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갈라지는데 특히 표준 점수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대개 이제 그 인문계 성향의 학생과 자연계 계열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능 교과목은 이제 수학에서 갈라집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과학 탐구는 문이과가 계열의 구분이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두 과목을 선택하는데 그래도 인문계 학생들은 사회 과목을 2개, 자연계 학생들은 과학 과목을 2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사회 플러스 과학 각각 한 과목씩. 근데 이제 이과 학생들, 자연계를 지향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이 사회 과학 과목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중상위권 이상층의 대학에서는 과학을 2과목을 선택할 것을 별도로 지정해서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은 이제 절대평가로 돌아서 가지고 등급만 표기되고 있죠. 1부터 9등급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국어는 독서문학이 이제 공통이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이제 택일 하게 돼 있는데 거의 이제 4명 중에 3명꼴로 화법과 작문을 많이 선택하고 있고 언매를 택하는 학생들은 한 25% 수준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역시 인문 쪽에 있는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택하고 자연 쪽을 택하는 학생들은 미적분과 기하인데 미적분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리고 사회과학은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택 2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요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지정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죠. 자, 보통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은 그 전부터 학부모님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대학은 다 소중하고 우리가 가야 될 대학들은 다 저마다의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부모님들 마음에서는 조금 좀 다른 요소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거 뭐 10년, 20년 이전부터 쭉 있어 왔던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의 갈 수 있는 대학을 놓고 꿈속에서도 만났을 때 기분이 참 좋은 대학들. 그러나 좀 욕심이 많고 심술이 많은 전형들을 많이 택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학교 나름대로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잘 하고는 있지만은 꿈속에서 좀 가급적이면은 꿈속에서도 만나겠고 좀 덜 만났으면 좋은 그런 대학들을 연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수능 선택 과목을 보면은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뭐 인문 쪽이나 자연계나 또는 대학의 상중 따지지 않고 거의 대동소이들 합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과목들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자연계 쪽에서는 수학에서 갈라지죠.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이과지만은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 기하 자유롭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기하 중에서 택1을 지정하는, 그리고 또 과학에서 과학 탐구 중에서 택2를 선택하게끔 하는 대학이 있는데, 표에서 보듯이 서울의 상위권층에 있는 대학들, 저 학부모님들께서 특히 꿈속에서도 많이 보고 싶어하는 대학들, 그런 대학들이 이렇게 좀 특정한 과목들을 선택하게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동안에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일단 시험을 치러봤고 배점들을 알 수 있죠. 자, 국어, 영어, 문학수의 배점은 76대 24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22문항 이게 이제 각각 선택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공통에서 수학 1, 2에서 각각 11개 문항식이 들어있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8개를 3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끔 돼서 전체적으로 30문항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과목에서의 구조 및 출제 범위인데, 우리 이게 2022학년도부터 달라진 수능인데 2023학년도 똑같죠. 자,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본다면은 국어는 선택이 화법과 작문과 언매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화법과 작문을 많이 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학의 경우도 선택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리고 기하 중에 이렇게 택하는데 인문은 이제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자연계는 기하보다는 미적분이 압도적으로 선택이 많다라는 것. 자, 과목을 선택하는데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택하는 과목에 왜 시선을 둬야 되느냐? 이건 이거죠. 이익을 봐도 같이 보고 손해를 봐도 좀 같이 보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의 출제 난이도가 어렵냐 쉬웠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이제 표준 점수의 크기가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내가 선택한 과목에서 가급적이면은 똑같은 원점수상에 똑같고 100분위도 같다 하더라도 표준 점수가 좀 크게 나오면은 상당히 기분도 좋고 그게 대학에 특히 정시를 통해서 갔을 때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죠.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선택하는 과목들을 이제 택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수능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진짜는 이거죠. 자, 78%를 수시로 선발을 합니다. 뭐 그 중에서 한 5%에서 10%가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70% 정도를 이제 수시에서 선발하게 됐죠. 근데 지금도 이제 수시 가지수를 두고 뭐 700가지니 800가지니 그래서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적었는데 저는 이 입시계 쪽에서 30년 넘게 있는 동안에 그 세월의 3분의 2를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오직 이렇게 얘기를 해옵니다. 수시는 딱 3가지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논술 면접,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이 3가지인데 보통 학교 내신이 2.0 등급 이내에 드는 학생들, 우리가 보통 상위권 학생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당연히 이제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가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논술 면접이나 학생부 종합형 이 3가지를 다 몽땅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부 교과가 2등급선을 이제 벗어나는 학생들,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이 친구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2등급을 벗어났을 때 그 학생들이 교과 전형을 선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대학이 중상위권급 이하권 또는 중위권급 대학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과 전형으로 그렇게 굳이 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은 뭐 논술을 치르는 대학도 있고 그리고 학종을 통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가지 형태로 이제 나눠진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학생부 교과 전형 지금
학년도에 50%대 이상으로다가 이제 학생부 교과가 많습니다. 이 교과 전형인데, 근데 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죠. 대개 수도권 이상급, 아니면 지방에 있는 이 공립대학이라든가 규모가 큰 대학들 같은 경우는 교과에다가 비교과를 간단하게 삽입해서 반영을 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상에 대한 기록. 근데 예전에는 뭐 상을 몇 가지를 받았느냐 이런 거 따졌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질 않죠. 그래서 뭐 봉사를 몇 시간 정도로 했느냐 이런 정도로 따지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제 교과 플러스 출석형인데 출석은 대체적으로 거의 만점 수준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생부 교과는 비교과를 반영하고 있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전부 교과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면접으로 치러지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입학사정관으로 늘 불려왔던 이 학생부 종합전형, 여기는 이제 특징이 하나 있죠.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최상위 또는 상위권 대학들은 사실 2등급 이내에 들어도 자기가 만만하게 도전할 수 없는 대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학들도 학종에서는 2등급 수준을 훨씬 평균적으로 벗어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서울 수도권 쪽 이런 대학들 보면은 3, 4등급대의 평균 등급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즉 교과가 상당히 예상보다 낮은 거죠. 낮은데 그러면 이제 학종은 대충 그 정도 등급이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전체적인 교과목은 좀 내려가도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든 과목을 다 잘할 필요는 없다라고 대학이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계열적인 특성이라든가 또는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과목, 그 과목만큼은 절대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다연계다. 그러면 이제 다 잘하면 좋겠지만 다 잘하지 않더라도 수학과 과학, 그 중에서도 특히 수학은 정말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죽어도 다른 학생들보다 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가 도는 겁니다. 또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나 영어를 잘해야 된다. 근데 요즘은 또 인문계 쪽에서 수학이 요구되는 분야들이 많죠. 상경계통의학과라든가 그런 쪽들 분야에서는 오히려 국어나 영어들보다도 수학의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정시 같은 경우 보면은. 그래서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 계열의 특징이나 또는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특징에 따라서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잘해야 된다. 이게 요구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학이든지 수시는 이게 저는 사다리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종에서는 5개의 역량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이라든가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창의적 탐구라든가 인적성,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이렇게 5가지를 골고루 이제 갖춘 학생들을 요구를 하는 거죠. 이 5가지 요소들을 우리 학생부 쪽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비교과 부분들을 이제 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보면은 이제 학생들끼리 나보다 훨씬 더 낮은 학생이 대학에 합격을 했더라. 근데 나는 똑같은 그 길을 갔는데 떨어졌다. 왜? 이유가 내가 뭘까?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졌어요. 종종 가졌죠. 근데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대학에 따라서는 모든 과목에서 어떤 특정한 분야를 한 2가지 아주 잘하는 것을 좋아하는 대학도 있지만 그 역량을 골고루 잘하는 학생, 아주 크게 잘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다 잘하는 학생을 원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차이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중앙대학교. 자, 우리나라 탑 사학이죠. 자, 중앙대학교에는 대표적으로 다빈치 전형이 있습니다. 이 다빈치 전형이 바로 그런 특징이에요. 한두 가지 영역을 무지하게 정말 아주 잘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다 잘하는 학생, 골고루 다 갖춘 학생.
자, 우리 학종은 그런 데서 우리가 느낌을 갖고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지금 서울에 있는 6개 대학의 평가 방법들을 보면 이제 발전 가능성, 뭐 인성,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들 쭉 있죠. 이 표에서 나타났듯이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여기에 얼마나 부합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22학년도부터 이제 학생부 기재 내용이 변화가 됐는데, 우리 2023학년도에도, 방식을 보면은, 진로 희망 분야가 이제 사라졌죠. 대학에 미제공이 됩니다. 부모의 관련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게 없고, 그 다음에 대입 제공 수상 경력이 학기당 한 개로 지금 제한이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시 준비를 하면서 좀 난감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할 대학이 아직 선택이 안 돼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빨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훨씬 전, 특히 9월 모평이 9월 1일이었죠. 시작되기 이전에 이 대학에다 제공되는 수상 경력을 학기당 하나씩을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자, 2학년 학생들 여러분들은 이걸 면하기 위해서는 수시 전에 반드시 일찍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 진로하고 맞춰가지고 상을 자기가 받은 상 중에서 어떤 상을 학기당 하나씩 해야 될 것인지 이걸 따져줘야 돼요. 처음에는 학기당 여러 이제 상들을 받아가지고 대학마다 서로 좀 다른 그런 상들을 제공하는 이런 형태가 될 줄 알았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학기당 하나씩만 올 모든 대학에 똑같이 하나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 큰 과제가 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일찍 준비시켜서 학생들한테 하고 있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도 같이 의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단체 활동 이런 것들은 뭐 단체 클럽명 이런 것만 기장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실적만 기재하고 있는 게 여전하고, 그리고 특기사항 방과 후 학교 활동 기재 금지가 그렇게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부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죠. 자기소개서를 이제 쓰게 되는데, 서울에 있는 주요 6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학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좀 찾아볼 수 있죠. 자,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여기 이제 평가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거의 대학들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나의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와 비교해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 쪽에서 과연 장점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잘 가지고 있는지 이걸 미리미리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뭐 학적상은 특별한 게 없죠. 뭐 학폭이 없는 이상. 네, 그리고 이제 출결을 이제 걱정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일정한 무단 결석이나 무단 지각 또는 무단 조퇴 이런 것들이 여러 번씩 이제 반복되거나 사유 없이 이렇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은 거의 다 상관없이 만점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3년을 전부 올 개근을 한 학생이나 그다음에 이제 결석이나 이런 데를 병결이라든가 뭐 이런 이유로다가 이제 뭐 하루 이틀씩 이런 차이 난 학생들 크게 차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인데 수상 경력은 이제 학기당 하나씩 받죠. 자, 우리가 학업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교과후 수상, 그리고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학과 관련되어 있는 교과 이제 교내 경시대 수상, 그다음에 이제 효양 이런 등등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 생활기록부에 이미 교과부 성적이 함께 기재돼서 대학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우수하게 평가된 학생들은 별도로다가 교과후 수상을 뭐
전 과목에 걸쳐서 다 받았다고 해서 그걸 내세울 필요는 없어요. 한 학기당 한 개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받았던 교내 경시 대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표창장 이런 부분들이 부각시키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아시죠? 같은 상이라 하더라도 그 상의 등급과 등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이 좋고, 그 다음에 뭐 우수상, 은상 또는 뭐 동상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상이 우상 쪽에 등급이 좋은 쪽에 좋죠. 그리고 그 시험에 경시대 같은 경우는 시험에 응시했을 때의 대상 인원의 규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학에서 이제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것을 우리가 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성 부분 쪽에서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봉사를 통해서 이제 상 받는 학생들이 요즘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다르게 봉사들을 많이 온 거죠. 근데 상 중에서는 인성과 그 선행적인 이런 부분들을 나타낸 그런 상들을 실질적으로 대학에서는 높은 평가를 주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이거 진짜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등이 있는데, 이 동아리활동이 지금 이제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 속이기 때문에 이 동아리활동의 시간도 줄고 활동 범위도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아리활동 같은 거 하려면은 우리가 리더십 평가가 많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학급에서 회장, 부회장이나 또는 학년에서 학교 전체적으로다가 회장, 부회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 됐을 때는 동아리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리더십을 참 잘 발휘했던 부분이 지도교사를 통해 가지고 학생부 쪽에 잘 평가되어 있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시간들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는데 어떤 봉사가 중요한지는 이제 뒷장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진로, 이거는 이제 본인이 수시에서 학종을 통해 가지고 대학에 간 만큼 자기 진로와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활동도 열심히 한 거, 이런 것들이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게끔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교과학습 발달사항, 즉 세특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 세특은 구체적인 사안들, 그래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 쪽들을 잘 강조를 했느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추천서 외에 정말 힘을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추천서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제 이 세특이 아주 중요시 됐죠. 그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제목과 저자만이 기술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아예 이 독서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제목과 저자만이 기술돼 있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분야 쪽하고 정말 연관이 많은 쪽에 있는 책, 그런 책들을 다양하게 읽어주는 게 좋고, 책을 읽은 그 흔적들은 지금 남기질 못하죠. 요 정도밖에. 그러나 그 책에 대한 내용과 본인이 거기서 어떤 그 감명적인 또는 연관성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나중에 대학에서 면접장에서 이러한 관련되는 질문이 나왔을 때 잘 소화시키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 요건 교사의 추천서를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늘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이 이 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3학년 담임 선생님 거는 이제 전혀 반영이 없죠. 자, 1,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나의 그동안에 지내왔던 그런 과거적인 부분, 그 다음에 내가 희망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등등의 것을 우리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함께 잘 파악을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하고 잘 의논해서, 담임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 개개인의 전부를 알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이 세특이라든가 여러 사안들이 적혀 있는 그런 내용에서 제일 엑기스가 될 수 있는 들을 뽑아서 정리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장소에 이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또 특히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다 하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되새기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2023학년도, 2022학년도고 뭐 학생부 기재 내용은 그대로 가죠. 진로 희망 부분 대학에 미제공되고 단체 클럽명 이런 것이 이제 기록되고 봉사활동이 이제 실적만 기재되는 거. 자, 이제 2023학년도는 학생부 기재가 이렇게 변경됨으로 따라서 이제는 아주 많은 스펙들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뭐 상을 뭐 많이 받고 여러 개를 받아도 대학에 제출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씩이잖아요, 학기당. 여기서 이제 그 학기당 하나씩 선택을 할 때 아무리 좋은 상이라 하더라도 중복해서 받은 상, 2학년 때도 받고 1학년 때도 받고 뭐 3학년 때도 받은 상, 이런 상은 그 중에서 상의 등급이 높은 거 하나만 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때도 조금 다양하게 상을 받아뒀다가 그 정말로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 쪽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찾기 바랍니다. 자, 그 대신에 이제 학종에서는 이제 교과 위력이 상당히 커진다 할 수 있죠. 뭐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줄어들어요. 또 이건 입학사정관들이 우리 학생들이 참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거 파악하기도 어려워요. 결과적으로는 교과의 내신 등급,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상 이런 게 이제 주로 평가하는 게 현실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또 2022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수상기록이 대학에 제공을 하질 않죠. 그래서 참 깝깝한 이 학종 준비를 하는 세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적절하고 나한테 엑기스가 될 수 있는 것을 한 개 내지 두 개만 딱 택해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다른 공부, 학습 이런 쪽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에 이제 입학사정관들 그 핵심이 되시는 분들하고 가끔씩 대화들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과거하고 최근하고 이제 이 조언들이 좀 달라집니다. 전에는 많은 다양한 분야 쪽에 있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필요로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도 없고 또 나타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생활기록부도 그렇지만 특히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 자기소개서 속에 자기가 한 활동 중에서 특히 한 가지를 잘 선택을 해가지고 이 선발권자인 입학사정관을 아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스펙을 발굴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표출시켜라.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학생을 아주 대환영으로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그 선배들이 대학 갈 때 그 스펙하고 지금 우리 학생들이 택할 스펙의 이 범주가 좀 다르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서 내용이 나왔죠. 자기소개서 딴 거 없어요. 뭐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3학년 올라가는 그 시기, 이 겨울방학 때 시기 때 이제 준비하셔도 돼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생기부 쪽에 나타나 있는 내용 중에서 제일 핵심 될 수 있는 거 해서 이제 초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차곡차곡 3학년 1학기 때 쌓여질 수 있는 그런 것 포함시켜 가면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완성시키시면 돼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본인이, 그리고 가족이, 또 형제들 가운데서 함께 의논해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변에 이제 선배가 있을 때 그 선배가 같은 길을 걸었던, 거기다가 이제 같은 대학에 같은 학과를 먼저 간
선배가 있다면 아주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 선배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이건 장문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일 표현해서 대학을 공감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면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내용은 반드시 이제 숙지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면접장에서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 잘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많이 줄었죠. 이제 지금은 3,100자로 축소가 돼 있고 1, 2번 항목을 합쳤죠. 그 다음에 3번, 4번. 그래서 3개 항목들. 근데 결과적으로는 재학 기간 중에 했던 학업 경험이라든가 교내 활동, 그 다음에 이제 배려나 나눔에 대한 뭐 실천 사례 이런 것들이 이제 방법이 좀 문항이 좀 개선됐죠. 그렇게 해서 자기소개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03학년도 우리 학생부 변경사항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제 수상 경력은 대학에 이제 학기당 하나씩만 하는 거죠. 그래서 교내 수상이 한 건씩만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2024학년도에는 대비 이제 미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자율동아리도 이제 2024학년도에는 대비 미반영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대동소이에요. 반영들을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표를 잘 보시면서 이제 본인한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2024학년도죠. 여기서 빨갛게 칠해진 부분들이 2024학년도에는 싹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2023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크게 바뀌지 않는 2022학년도고 대동소이한 그런 학생부 기재상이 유지된다는 점, 그걸 다행스럽게 여겨주셔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종과 더불어서 지금 논술고사가 괜히 대두됐죠. 논술은 여전히 계속해서 치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과가 우수하지 않는 학생이 또 학종 활동이 좀 적어하는 학생이 자기 학력을 잘 활용하면서 이제 논술고사에 도전할 수 있는데, 이 논술고사는 대체적으로 근래는 이제 제시문이 좀 평이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교과서나 EBS 교재의 지문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출제 경향 이런 거 잘 봐야 되겠죠. 지금 5월과 6월 달에 금년도에도 여러 대학에서 이 모의 논술고사를 치렀고, 또 어떤 대학에서는 거기에 대한 평가, 학생들이 직접 시험 들어가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제공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적극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학년 학생들 지금 기회 놓쳤으면은 모의 이런 문제들을 잘 대하시고, 내년도에 각 대학에서 5, 6월 달에 논술고사 모의 논술 치를 때 뭐 응시도 해보고, 이거 온라인으로 다 치렀거든요. 그렇게 응시해서 경향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자, 우리 좋은 것을 남기기 위해서 한 것. 자, 1학년 1학기, 이제 우리 2학년 학기 지나갔죠? 자, 이때 이제 모의평가 시험 쳐갖고 이제 수학 갖고 문과냐 이과냐, 이제 뭐 실질적으로 문이과 없어진 것 같지만 사실 그대로 존속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이제 항상 수학의 3등급 정도 중간을 벗어나는 학생은 나중에 2학년 올라갈 때 인문계열 선택하는 걸 심각히 고려해라. 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많은 고민에 쌓여있는 학생들이 있으실 거예요. 실제 수능에서 인문계든 자연계든 수학은 자기가 선택을 하게끔 돼 있죠. 대학이 선택한 것을 이제 따라가는 거지만, 그래서 나한테 좀 심한 부담이 됐을 때는 계열이 다른 학생들이 택하는 그런 과목 선택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2학기가 종료된 이 직후부터 3학년 1학기 7월 달까지, 이건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이 방문 자체를 많이들 꺼리고 온라인 상담으로 돌리고는 있지만은 온라인을 했던 아니면 직접 방문을 했던 최소한 서너 번 정도 입학사정관실을 방문해서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초안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직접 상담을 하는 거, 그런 걸 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자기소개서 최종안은 적어도 3학년 돼서
아무리 늦어도 7, 8월에는 이제 최종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추천서 초안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자기소개서의 초안을 추천서처럼 만들어가지고 추천서처럼 하듯이 우리 지도 선생님의 자문을 검토받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요, 하는 시기가 있죠. 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 학년별로다가 가급적이면 저학년 때 많이 해주시고, 옛날에는 뭐 100시간에서 150시간 했는데, 요즘은 100시간 채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금년도부터는 한 60시간에서 한 80시간 이런 정도를 3학년 1학기까지 봉사를 하는데, 봉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아직은 여러분들 때까지는 교내 봉사가 같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이제 나눠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교내 봉사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교회 봉사가 절반은 돼야 된다. 그래서 한 100시간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은 50시간은 밖에 봉사. 그러니까 이미 교내 봉사를 100시간을 넘겼다 하더라도 그건 한 50시간 한 것이다. 그래서 밖에 봉사. 근데 이제 밖에 봉사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 있는 사회봉사기관이라든가 병원급, 요즘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양로원 이런 데 봉사 이런 부분이 대학들에서 특히 주요급 대학들에서는 질적인 평가가 높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끝으로 우리 2학년 아직도 학기가 한참 남아 있죠. 3학년 1학기 때까지. 자, 지금 우리가 나는 이미 어떤 대학선에서 그칠 것이다라고 절망적으로다가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나는 정말로 서울에 있는 명문권 대학을 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 선에서 좀 부족될 것 같다 하는 학생이 있다면은 지금 이걸 좀 찾아보시고 주변에 이제 고3 선배들이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학생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자, 본교에서 같은 성적으로 명문권 대학에 본교를 갈 수 있습니다. 자, 2021학년도라는 것은 작년 말에 본교에서 본교로 올라온 학생이 여기 제일 마지막에 빨갛게 칠해진 거예요. 매년 올라옵니다. 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연세대 미래에서 안암으로 신촌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24명, 29명 해서 도합 53명이 이를테면 귀신도 모르게 지금 서울에 올라와서 안암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동국대학도 경주에서 지금 서울로 25명이 올라와 왔습니다. 한 해만. 건국대학이 숫자는 조금 적지만은 건국대학 글로컬에서 지금 서울로 16명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모집은 분교, 그러니까 입학하기는 좀 수월하게 들어가죠.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다니는 동안에 자기 학점이 자기 과에서 최상위 그룹 쪽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본교에 같은 계열 내에서 학과를 막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가 간단한 면접을 통해 가지고 본교로다가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택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연세대, 건국대 이중전공제 있는데 이것도 참 좋거든요. 일정한 학점만 받으면 되는데 고대 같은 경우는 한 개 학년, 그 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는 42학점 이런 식이면 이제 학위가 추가되는데 다만 요거는 좀 비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학위는 2개가 되는데 졸업장 한 장에 학위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본교와 분교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회의 기업들에서는 본교 출신이냐 분교 출신이냐는 거를 잘 가려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교에서 본교로 전학 오는 것보다 더 편리한 방법이 분교에서 본교로 이미 통합된 대학 잘 아시죠 여러분들? 중앙대 안성, 경희대 수원, 외대 용인, 단국대학교 천안 여기는 선발은 수시정시에서 따로따로 하죠. 그러니까 좀 쉽게 들어가죠. 들어갔는데 입학하는 그 순간에 이미 여기는 본교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교 졸업장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있는 성적 가지고도 잘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능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만 정시 이전에 수시부터 가야 됐다는 거는 인원도 많이 뽑는 게 있지만 정시에서 똑같은 대학과 학과를 가는 것보다 수시에서는 그 똑같은 성적 가지고 훨씬 더 좋은 대학과 학과를 갈 수 있는 게 있다. 다만
지나치게 상향하지는 마라. 그건 완전 배짱이 되니까 그것만 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입시 설명회가 없어진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대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김용건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늘 이 파일을 비롯해 가지고 자료들을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저한테 여기 이 전화번호에다가 여러분의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해서 졸업할 때까지 자료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저는 교육부의 아주 내부적인 자료들을 일반 입시기관에서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습득을 합니다. 그리고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셔서 상담해 주시고, 제 입시 강연을 들었던 학생이라고만 해주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